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덕방입니다. 오늘 내일 하던 제1풍경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워낙에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라 많은 청약자들이 이제나 저제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제부턴 실전입니다. 어떤 가설도 통하지 않는 순수한 본인의 가점 혹은 행운 그리고 자금력으로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2월 19일 이전과 이후의 분양을 나누는 분양의 BC와 AD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1풍경채를 기준으로 실거주 의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날짜가 2월 18일, 19일 딱 걸려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자금이 조금 터프하신 분들에게는 전세를 놓고 퇴로를 낼 수 있는 분양단지이기 때문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1풍경채는 서울 고덕강일지구 1블럭에 위치해 있죠. 이른바 고덕강일 삼총사, 힐스와 풍경채 그리고 이편한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1풍경채는 전용 84에서 101제곱 평형 스타일을 깔아놓고 780가구를 분양합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죠. 84 타입이 561세대, 101 타입이 219세대입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특별 공급은 3월 3일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1순위 일반 공급은 3월 4일 목요일, 2순위 일반 공급은 3월 5일 금요일, 당첨자 발표는 3월 12일 금요일 날입니다. 입주 예정은 2024년 1월입니다. 무엇보다도 제1풍경채는 분양가가 핫 이슈였죠. 최고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84A 타입이 8억 9,99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1A 타입이 10억 8,660만 원 정도 수준이죠. 발코니 확장비가 좀 신경이 쓰이죠? 아니나 다를까 확장 비용이 84A는 거의 1,000만 원대, 101A는 확실히 1,000만 원대를 넘고 있네요. 분양대금은 계약금 20%이고요. 계약할 때 꼭 손에 쥐고 있어야 할 현찰입니다. 84A 최고가 분양가로 따지자면 1억 8천 정도를 들고 계셔야 합니다. 나머지 10%씩 총 6번을 나누어서 중도금을 냅니다. 중도금 대출이 4회차까지 나올 거고요. 일단 자금 여력이 없다면 나머지 2회차는 연체가 가능한데 그 가능 여부는 정당 계약 시 계약서의 연체 시 계약 해지와의 연관성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대체로 시행사 쪽 계약서 규정은 연체를 2회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된다는 엄격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 제1풍경채도 이 부분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LTV 40% 기준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중도금 쪽은 그래도 대출 유연성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잔금 대출이죠. 잔금 대출은 본인 소득과 신용도를 아주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스캐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잔금 대출 시에는 이 부분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4 타입에 당첨이 됐다. 분양가가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8억 9천 정도 수준이다. 계약금 20% 1억 7천 정도. 중도금 40% 대출로 나오면 3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20% 1억 7천을 납부하거나 연체하거나 본인 자금 여력에 따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 20% 1억 7천이 되죠. 이렇게 되면 입주 시점까지 필요한 금액은 내가 중도금 대출 외에 20% 중도금을 납부한다면 3억 4천의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도금 대출 외에 20% 중도금을 연체하겠다고 생각한다면 1억 7천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됩니다. 일단 계약을 효율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범위 안에서 중도금 대출 외의 중도금을 납부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세를 준다면 2월 19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으니까 가능하죠. 전세가가 만약에 7억 정도 수준에 형성이 돼 있다면 내 자금 1억 9천 정도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물론 중도금 대출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는데 만약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아버리고 입주하지 않으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못 받는 페널티 꼭 기억하시고요. 84제곱은 중도금 대출이 40%가 온전히 나와서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데 101제곱은 그렇게 못하죠. 분양가가 10억이 넘기 때문에 10억 정도라고 가정하면 계약금 20% 2억이 현금 박치가 돼야 되고요. 중도금 대출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순수하게 계약을 유지시키고 입주 시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8억 정도입니다. 현찰 8억을 계좌에서 수시로 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죠. 물론 오랫동안 내 집 마련에 대한 준비를 해오신 분들 중에는 이 정도 자금력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금이 좀 터프할 겁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중도금 2억 정도를 연체시킨다 해도 최소 6억 정도의 현찰이 필요하죠. 이렇게 계약이 엎어지지 않게 잘 끌고 온다면 전세를 줄 수 있잖아요. 101제곱 전세가를 8억 정도로 예상한다면 내 돈 2억 정도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필요한 현찰이 최소 6억인데 아마도 자금 동원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101제곱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고독강열지구는 투기과열지구면서 동시에 청약과열지구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죠. 한마디로 규제의 그물망이 촘촘한 어떠한 투기적인 움직임도 원봉, 원천봉쇄가 되는 청약자들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경기가 너무 터프해. 나는 페어하고 싶은데 예선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은 고수들의 경기가 될 가능성도 높죠. 일단 1순위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청약에서 이 깃발 꽂지 못하면 당첨이라는 고지 점령이 어려워지죠. 1순위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2주택자는 집에 가셔야 됩니다. 집 사려다가 집에 가시네. 전매 제한 8년입니다. 8년간 집을 못 팔어 그냥 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더욱더 내 집의 가치가 잠재성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방석처럼 깔고만 있어도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쌩 난리를 치지 않아도 그냥 된장, 고추장처럼 묵혀놔도 금된장, 금고추장이 되는 것처럼 내 집의 가치가 쑥쑥 자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8년간 못 판다니까? 그러니 입지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는 주연보단 조연이 중요합니다. 왜냐? 주변 인프라가 꿈틀거려야 본가의 가치가 업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당첨된 분들은 앞으로 10년간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다른 데는 얼씬도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청약 신청은 수도권에 사시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면 가능하고요. 세대원 안 됩니다. 세대 줘야 합니다. 서울시 2년 거주 50%, 수도권 50%에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예치금 충족하셔야 되고요. 지역 예치금은 항상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절대 고독강일 기준 아닙니다. 8호 이하에서 서울 300만 원, 인천 250만 원, 경기도 200만 원 수준입니다. 제일풍경채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게 되는데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 그러나 8호제곱 이상은 50%가 가점제, 50%가 추첨제로 나뉘게 되죠. 추첨제 75%가 무주택자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조건자가 추첨제에서 다시 경쟁을 하게 되죠. 1주택 특례사항이 있는데 전용 60제곱 이하로 수도권 기준으로 1억 3천 이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지 않아서 민영아파트 일반 분양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특공은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추첨제로 도전하는 방법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공양, 생애 최초로 나뉘어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두어야 되고요. 세대원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개월 이상입니다. 특히 세대가 분리된 자녀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 혼인한 지 7년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 제한 있고요. 세대원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중 계속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소득 기준이 개정돼서 외벌이 100%에서 140%까지, 맞벌이 120%에서 160%까지 신청 가능하게 됐습니다. 노부모 공양은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동안 모시고 있어야 되고요. 주민등록상 3년 정도 성함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이 되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역시 세대주여야 하고, 결혼을 유지하고 계시거나 이혼을 하셨더라도 미혼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통산 소득세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되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도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소득 기준 최대 160%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부적격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공급 세대당 1명 신청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부적격 사례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만약 같은 세대의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으면 자격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늘 물어보시는 것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신청 가능하냐고 질문하시는데요.
가능합니다. 청약도 일반과 특공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동시에 지원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략적 입지, 제1풍경채가 주목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 호재. 일단 5호선 상일동역과 가까워서 종로와 여의도까지 한 번에 닿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서 샘터공원역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덕과 가까워서 고덕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마 고덕광일 3총사 중에 가장 좋은 입지적 잠재성을 가진 곳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아무쪼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오픈되면서 본격적인 제1풍경채의 청약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당첨되는 그날까지 최고의 운을 불러올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청약 경쟁에 뛰어들어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